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경제보복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전례 없는 졸렬한 경제보복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일본의 편을 들며 우리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네요. 누구겠어요? 자유한국당이지. 아니 자꾸 이러실 거면 그냥 일본으로 이민을 가시라니까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함께 나눠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어제 일본이 패싱당한 가장 큰 피해자다. 일본이 패싱당했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장 큰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마치 무슨 화풀이라도 하는 건지 어제 경제보복 조처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누가 봐도 보복 조치죠.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4일부터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소재, 그리고 반도체 제조, 세정에 사용하는 소재에 관한 포괄적인 수출 허가 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품목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면 개별적으로 한 90일 정도 걸리는 일본 당국의 심사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 거의 사실상 금수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70%에서 90%가량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수입해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우리 한국 기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성은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군사 분야에 전용될 수 있는 첨단 재료 등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제외되게 되면 지금 일본 업체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된다고요. 이때까지 당연히 한일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야말로 한일 간의 양국 간의 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 운용을 엄격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도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보복 조치라고 하면 자기들이 너무 졸렬한 게 티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보복 조치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죠. 아니 일본 언론에서조차도 지금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는데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진짜 참 이 강제징용으로 그 숱한 이 인권을 유린하고 숱한 그 민간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해놓고 그에 대해서 사과는 못할 망정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참 경제 보복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나름 일본이 그래도 경제 대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에서 대체 자행할 만한 행동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일본 역시도요 과거에 그 중국이랑 히토류 건으로 히토류를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경제 보복 때문에 굉장히 곤란히 겪었던 그 경험이 있는 국가거든요. 일본 역시도. 그러면 그게 굉장히 나쁘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거에 반발하고 일본 역시도 굉장히 곤란을 겪었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나쁜 것만 잘 배워가지고 아주 세계만방에 본인들 스스로가 얼마나 양아치 국가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며칠 전에 우리 남북미 정상회동 있기 직전에
일본에서 개최했던 그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한 무역, 시장 개방 이런 걸 강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그러한 내용의 공동 성명을 각국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그 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경제와 전혀 무관한 과거사 갈등을 놓고 이런 통상 문제에 아예 그 틀어막는 이런 보복 조치를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 스스로 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며 통상 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이 오는 24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늘상 그랬죠. 그때 예전에도 뭐 그랬고 일본이 본인 일본 국내 정치에 뭔가 좀 위험이 있거나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그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뭔가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거나 이럴 때 그걸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한국에 대해서 감행을 많이 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근데 뭐 글쎄 이런 것에 매번 그렇게 우리가 쩔쩔매며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일본을 감당해줘야 될지 모르는 수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단호한 대처가 우리 정부에서 더 냉정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 국내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또 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게 이게 지금 당장에는 이 세계 품목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에 대충 이렇게 어물쩍 물러나 준다고 해서 이걸로 그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 줬다가는 그 다음에는 두 발짝, 세 발짝 더 물러나 주고 굽신굽신 걸어주길. 자기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 끝난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업체들이 지금 당장에 약간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일본과 우리 과거사 갈등 문제도 그렇고 확실하게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이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차하다가는 정말 일본의 이런 계속된 정치질에 우리 정부며 기업들까지 계속해서 질질 끌려다니며 제2의 식민지 노릇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 누가 봐도 일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누가 일본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아니랄까봐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께서 또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정부의 감정 외교, 갈등 외교가 가져온 참사라며 대일 외교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민경욱 자한당 대변인 역시도 문재인 정부의 외톨이 외교 참사다. 이렇게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외톨이는 누가 봐도 지금 일본 아닌가? 일본 패싱인데 누가 봐도 일본 같은데 왜요? 자한당이 보기에도 막 일본이 막 동병상련이 느껴지고 막 내 상황 같고 막 잘 감정이입되고 막 그러시나 봐. 일본이 너무 지금 막 감정 몰입해서 지금 그러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이런 일본의 갑작스러운 정말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일본에 화가 나야 정상 아닙니까? 일본에 화가 나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가만히 있는 일본에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해서 일본이 이러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명백히 일본의 과거사 잘못에 대해서 법원에서 피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경제보복으로 그 목소리를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이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럼 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
일본이 경제 보복하는 게 무서우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일본에게 빼주면서 과거에 일본이 뭘 잘못했든 간에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다 용서합니다. 뭐 지금 이렇게 넘어가 주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생각이야? 아,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댁들이 그러셨구나. 고작 10억엔 받아다가 위안부 문제 영구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아주 해결했다고 퉁치고 심지어 뭐 소녀상도 치워주겠다고 뒷길로 뒷구멍으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 그 정말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굴욕적 외교. 댁들이 그렇게 자꾸 하니까 일본이 여태 우리 국민들을 우리 정부를 이렇게 하찮게 보고 이런 짓까지 벌이는 겁니다. 누구 때문일까 대체? 이건 뭐 그동안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초계기로 우리 잠수함에다가 완전 대놓고 위협 비행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나경원 원내대표 뭐 일본 감정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막 일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일본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정부에 그렇게 주문을 하지 않나. 이젠 대놓고 이렇게 우리 기업들 손에 끼치는 악의적인 경제 보복을 일본이 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신지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이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아주 안보도 국익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럴 거면 그냥 일본에 가서 대변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정체성에 잘 맞지 않을까요? 찰떡일 것 같은데 아베랑 완전 입이 딱딱 맞아 아주. 관련해서 이 광복회에서도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진짜 너무 옳으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본이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여져 있었다. 이 깔보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요. 지난 시대 우리 정부 친일 반민족 정권들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일본이 잘못 길들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 맞아요. 옳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광복회, 우리 나라와 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투쟁에 나서셨던 그분들 광복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정말 국가와 국민 차원에서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문제고요.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피해를 입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사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또 마련을 해야죠. 그게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쪼르르 가서 일본에 머리 숙이고 국민들 자존심 다 짓밟으며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을 기업에 대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사실 물론 지금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행여라도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 반도체며 이런 것들을 하는 디스플레이를 또 생산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이참에 일본에 의존하던 구조 자체를 제대로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시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에 국내산 소재 업체들에게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양재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규제로 반도체 제조사들이 향후 국내산 소재의 비중을 더 늘리면서 국내 소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일본 소재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 100% 일본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 기업들, 우리 소재 업체들의 그 품질을 보다 더 넓히고 생산을 더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나라에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늘리면서 오히려 우리 이 업체들, 국내 소재 업체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이 기회가 지금 잠깐 힘들 수 있어도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인 동진세미캠은 어제 전 거래일보다 17.91%가 오른 11,850원의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게 국내 소재, 반도체 소재 업체의 이 주가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에 지금 영향을 주려고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주려고 일본이 이렇게 던졌지만 이렇게 되면 일본 소재 업체들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마냥 우리에게만 일방적인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일본 내부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일본 탈출을 초래해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국영방송인 NHK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들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에 일본에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극약 처방이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을 불러서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삼성 등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넓히고 있는 기업은 대체 국가를 찾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움츠러들 필요 없고요.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또 WTO 제소에도 지금 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WTO 제소는 더 힘을 기울이고 하는 방식으로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대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 불매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힘을 모아야 된다.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힘을 모으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정욱 일본 마스야마대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산업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래도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큰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국내 시민단체들이 일본 자동차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하게 된다면 일본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일본 수입차 불매운동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도 그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일본이 이런 치졸한 경제 보복 같은 게 절대 한국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중요한 건 정말 진정성 있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정부도 뭐 기업들도 시민사회들도 단호하게 좀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광복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완전히 고쳐놔야 된다. 제 말이요. 완전히 제대로 고쳐놔야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국내에서도 대체 엑스맨인지 뭔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드는 그들의 잘못 입놀리는 버릇도 같이 고쳐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가뜩이나 지금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에 자유한국당이며 이쪽 그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분들이 살짝 그 이성을 잃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그 왜 태극기 성조기 막 이렇게 흔드시던 분들 있잖아요. 뭐 우공당 뭐 이런 분들 그쪽에서도 뭐 사이트 이런 곳에서 뭐 난리다,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대멘붕이었다고. 트럼프 때문에 뭐 일부러 뭐 텐트까지 치워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막 성적이 흔들고 우리 트럼프님 막 했는데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다며. 이제 트럼프 어떻게 된 거냐, 더 트럼프를 더 믿어도 되는 거냐,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 성조기는 흔들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사대주의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놀라운 그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아주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트럼프가 우리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긍정적인 영향이 참 크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대혼란에 빠져 계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 뭐랄까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또 찬사를 받은 이 남북미 회동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흠을 잡고 깎아내리려고 정말 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뭐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도 그랬지만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뭐 심지어 막 그런 이야기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손님으로 전락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것도 정말 제가 너무
개념 없는 발언이다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심지어 거기에 무슨 영부인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영부인이 뭐 브로치가 어쨌네 뭐부터 시작해서 누가 뭐 G20 정상회의 때 뭐 영부인이 누구 팔짱을 꼈네 많이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별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며 사실을 정말 왜곡해가며 가짜뉴스를 유포해가며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을 닦아내리고 그 흠을 잡으려고 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들이 참 얼마나 배가 아픈가를 배가 아파서 안달이 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기차는 아주 담담하게 담대하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DMZ 회동과 관련해서 주인공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전 세계를 위한 평화의 길에서 한 단계 진전을 이룬 것이다 라고 아주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하셨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주목을 하고, 한반도가 또 경색됐던 북미 관계를 또 풀어냈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또 아주 깜짝 이벤트 같았던 이 DMZ 방문, 또 남북 정상, 아니 북미 정상의 또 회동, 이런 것들에 전 세계가 다 놀랐고 감동했고, 또 이제는 조금 북미 관계가 다시 해빙기에 돌입하는구나,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든 이걸 찬물을 끼얹어 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이 정성이 참 갸륵하다 참 절절하구나, 참 눈물겹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리 그렇게 봤자 이미 한반도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점을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이젠 좀 그냥 그만 배 아파하고, 그 졸렬한 그 옆나라 분들 있잖아요. 일본의 아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손잡고 어딜 가야 될까요? 일본도 안 될 것 같고, 같이 손잡고 그냥 지구를 떠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있으면 전 세계가 다들 이렇게 막 박수치고 막 훌륭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종전선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구를 떠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아무튼 그냥 웃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됐어요. 마음이 막 넓어졌어, 제가. 일일이 다 분노하지 않고요.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가짜는 얘기들, 어떻게든 이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일일이 우리가 막 이 더운데 막 분노하고 뭐 따지고 이럴 필요 없고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곧 지구를 떠나실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지켜봐 주자고요. 스스로 그냥 아주 그냥 자체적으로 붕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참, 아무튼 주말에 너무 또 좋은 소식을, 깜짝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접하고, 월요일이 화요일까지 또 기분 좋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분노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더 단단하게 국내에서 더 또 힘을 모아서 정부가 일본에게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를 또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희한하게 시간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짧네요? 어떻게 된 거지? 시간이 짧네요. 말을 제가 너무 빨리 했나? 아무튼 늘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구독자 9,000이 넘어섰어요. 이제 만을 향해서 쭉쭉 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약속한 게 있거든요. 구독자 만을 넘어서면 그 생방송으로 1시간가량 이렇게 특별 생방송을 같이 진행을 해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약속을 던져놨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00명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주변에도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구독자 많이 늘려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잘 할 수 있겠죠?
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칙한 뉴스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날씨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